안녕하세요, 싸움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질문들을 받아왔었지만 가장 질문이 많았던 공부법은 단연 회독공부법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고시생들이 회독공부법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었죠. 이전에 만든 회독공부법의 영상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해독공부법은 수험생의 어휘력에 따라 해독 횟수와 속도가 달라진다고 했었고, 또 여러 번 해독할 수 있는 이유를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독공부법의 과학적인 원리에 집중하다 보니 해독공부법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해독공부법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댓글로 답을 하고 있었지만 같은 질문들이 반복되어서 나왔고, 저 역시 그 질문들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으로 알아보는 해독공부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독공부법에 대한 첫 번째 질문, 해독공부법은 무엇이고 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수험생들은 구체적인 해독공부의 방법을 알기 위함도 있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몰라 시청하는 수험생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해독공부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해독할 자료, 즉 기본서나 교과서, 단거나 노트 또는 문제집을 선정해서 그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또 높아진 어휘력으로 개념들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 암기까지 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해독공부법을 보고 책을 씹어먹는다 라고 얘기도 하죠. 여기서 씹어먹는다 라는 표현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해독할 책 속의 모든 개념들을 이해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암기까지 완벽하게 해낸다는 뜻입니다. 결국 해독공부법이란 책을 반복적으로 읽어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암기를 수월하게 하는 공부법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독공부법에 대한 두 번째 질문, 해독공부법의 대상은 어떤 것이 좋나요? 처음 이 공부법을 소개될 때만 해도 해독할 자료는 반드시 기본서 및 교과서 같은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이 해독 공부를 사용하면서 그 대상과 방법은 다양히 변해갔죠. 그러나 어떤 자료를 선택하든지 장단점은 있기 마련인데요. 먼저 기본서나 교과서를 해독 대상으로 선택했을 땐 모든 개념을 빠짐없이 볼 수 있으며 중요한 개념의 앞뒤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깊은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이해를 위한 시험 초창기 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일단 빠짐없이 많은 개념들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 공부할 분량이 크다는 것이고, 분량이 크다는 것은 한 번 해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험이 코앞인 상황에서 엄청난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서로 중심으로 해독하는 수험생들은 큰 분량이 너무 부담스러워 요약하여 단거나 노트를 따로 만들거나 시중에 파는 요약집을 사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독 자료는 단거나 노트 같은 요약 자료입니다. 요약집은 기출과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 및 축약된 자료입니다. 기본서를 내가 직접 요약한 단거나 노트나 서브 노트가 있을 것이고, 시중에 파는 요약집도 많죠. 일단 이 자료의 장점은 기본서나 교과서에 비해 분량이 적고 중요한 개념이 있으므로 암기 및 빠른 해독에 유리합니다. 특히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암기를 목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과목을 빠르게 확인하는 데 유용하죠. 그러나 개념이 요약된 자료인 만큼 1회독 때부터 요약 자료를 사용한다면 생각보다 이해가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암기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암기 또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선 요약집 해독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기본서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독할 땐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고 줄근 개념을 위주로 해독이 가능하지만, 요약 자료로 해독할 땐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모두 정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핵심 개념으로 만들어진 자료이고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해독 공부법의 자료는 문제집을 중심으로 한 해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집은 단순한 문제집이 아니라 기출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제집을 의미하죠. 이 문제집이란 자료는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처럼 시중에 좋은 문제집이 아주 많은 시험들에게 특히나 유리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각 시험의 응시생 숫자에 따라 그만큼 좋은 문제집이 있을 확률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험에 따라 시중에 괜찮은 기출 문제집이 많지 않다면 신중히 고민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중심으로 한 해독 공부법은 1회독 때 모든 문제를 풀어보고 2회독 때부터는 틀린 개념을 중심으로 해독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나 개념이 포함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독해 나가는 것이죠. 문제집 중심의 해독의 장점은 자신의 약점을 알 수 있고 또 문제의 감을 익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회독 때 문제를 다 풀어보고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해독하기 때문에 내 약점과 문제의 감을 익히는데 아주 유용하기 때문이죠. 다만 문제집 해독의 문제는 단일로 사용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구석구석에 있는 개념들과 기존에 이해하고 암기했던 개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부족한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제집으로 해독을 할 땐 기본서와 단거나 노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해독 공부의 대표적인 세 가지 자료들과 해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선택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직접 기출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독하는 수험생들도 있죠. 그리고 자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이해,
암기, 적용 중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냐는 기준입니다. 즉 이번에 첫 해독이고 이해를 위한 공부라면 내가 듣고 있는 강의에 맞춰 기본서나 교과서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이고, 시간이 얼마 없고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황이라면 효과적인 암기를 위해서 요약된 자료도 괜찮다는 것이죠. 또 암기는 어느 정도 됐지만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기출문제집이나 모의고사들을 모아서 그 문제들을 풀어보며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해독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감을 익힐 수 있죠. 현재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파악하고 결국 내게 필요한 해독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해독 자료를 선정하는 데 가장 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독공부법에 대한 세 번째 질문, 해독을 하다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뜻을 다 이해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진도를 나가서 해독을 먼저 마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외로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아마도 이런 상황은 1회독 시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제가 제안하는 기준은 해독을 하면서 모르는 어휘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10페이지를 읽는 동안 모르는 어휘가 몇 개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모르는 어휘를 발견할 때마다 뜻을 파악하고 진도를 나가는 것이 좋겠지만, 1페이지만 읽어도 모르는 어휘가 몇 개씩 나오고 진도를 나가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린다면 해독수를 늘리더라도 일단 모르는 어휘를 무시하시고 진도를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는 건 사실 정말 재미없는 일입니다. 그건 아주 괴로운 상황이죠. 안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읽기도 어려운데 모르는 어휘마다 멈춰서 일일이 뜻을 찾아본다는 건 금방 지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독을 하다가 모르는 어휘가 너무 자주 나온다면 내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다 판단하시고 일단 이 책과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1회독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와중에 너무 자주 나오는 특정 어휘가 있다면 그 어휘만큼은 알아보고 계속 해독을 진행하는 것이죠. 즉 내 어휘력에 따라 결정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강을 통해서 매일 진도를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어휘를 매일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독공부법에 대한 네 번째 질문, 대체 몇 해독을 해야 할까요? 일단 해독공부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어휘와 친숙해지는 단계, 2단계는 책의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 3단계는 개념 전체를 암기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강의나 기출 분석을 먼저 하고 해독할 때에는 어휘와 친숙해지는 1단계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중요한지 또 어떤 개념이 기출되었는지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이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각 수험생들의 어휘력 또는 배경 지식을 통해 회독의 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과 관련된 과목일수록 어려운 한자어가 많고 어휘가 어려우므로 1단계인 어휘와 친숙해지는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결국 해독의 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합격 수기를 보면 같은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3회독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합격생이 있고 또 10회독은 되어야 충분하다고 말하는 합격생도 있죠.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내 어휘력과 각 과목의 특성에 따라 해독의 수는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해독의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독공부법에 대한 다섯 번째 질문, 3개의 과목이 있다면 해독을 시작할 때 효율적인 측면에서 매일 3개의 과목을 동시에 해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한 과목을 다 끝내고 다음 과목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독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았었는데요. 이 질문을 쉽게 풀어서 말해보면 첫 번째 방법은 매일 시간을 일정하게 나눠서 3과목을 동시에 해독하는 것을 뜻하고, 두 번째 방법은 한 과목 해독을 다 끝내고 두 번째 과목 해독을 시작하고 또 두 번째 해독이 다 끝나면 세 번째 과목을 시작하는, 즉 순차적인 해독 방법을 뜻합니다. 결국 이 질문에서 핵심은 해독하는 수험생이 앞에서 말한 해독에 어떤 단계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미리 해독을 몇 번 해봤고 많은 이해가 된 시점에서 암기만 남은 수험생이라면 해독을 동시에 3과목을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만약 이제 1회독을 시작하거나 아직 과목에 대한 이해력과 어휘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순차적으로 해독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험 초기와 시험 후반에 대한 해독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초기에는 시간도 많고 과목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라도 한 과목씩 순차적으로 해독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선 해독은 이해가 목적이 아니라 암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 과목을 동시에 빠른 주기로 확인하며 망각되는 기억들을 주워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동시에 여러 과목을 해독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해독하는 방법은 모든 부분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서 중요하다고 줄이 그어진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약집으로 해독하신다면 뺄 거 없이 모두 읽고 확인해야 하죠. 결국 이 질문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실력에 따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을 통해서 해독공부법을 알아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해독공부법이 최고의 공부법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에도 효과적인 공부법들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독공부법이 이렇게까지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다른 공부법들에 비해 적용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정말 쉽고 시험 초기와 시험 직전까지 일관성을 가지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다른 공부법들은 엄청나게 효율적이지만 시험일에 따라 다양한 공부법을 적용해야 되고 또 그 공부법에 맞춰
복잡한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높은 수준의 메타인지가 요구되죠. 그에 비해 해독 공부법은 시험 일정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이 책만 씹어 먹으면 난 합격할 거야 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은 시험 막판에 약해진 멘탈을 잡아주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해독 공부법은 많은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는 공부법이지만 여전히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다양한 공부법과 창의적인 암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지만 적용하기 복잡하고 머리 아플 땐 그냥 심플한 게 나을 수 있죠. 그리고 해독 공부법은 이미 합격한 선배들의 효과적인 방법임을 통계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공부를 하든지 나는 틀리지 않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해나가신다면 합격한 선배들이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